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시세 살펴봅니다. S&P 500 지수 2431.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어제장 많이 빠졌습니다. 42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42.75달러,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 1254.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약세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2% 넘게 하락하면서 S&P 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끌어내렸고 나스닥은 바이오주 강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국제유가가 올 들어 20% 이상 급락하면서 20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맞았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의 감산 의지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줄어든 것이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중단기물은 소폭 상승했지만 장기물은 하락하면서 국채 수익률 곡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탄해졌고 이는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 달러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라 이번 주 초 상승분을 유지했지만 전장에서 기록한 한 달 만의 최고치에서는 밀렸고 유가 급락 속에 이머징 통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2 MC 김은혜입니다. 자, 어제 수요일이 지나고 오늘 이제 8강의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날입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8강주 진출한 트레이더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시각에 열심히 매매하고 있는 트레이더들의 매매 상황도 함께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외 선물의 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와 불법 대역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대장정은 달려오고 있는 해외 선물의 신인데요. 트레이더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강연회 소식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에 박노조 트레이더가 부산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일 토요일이고요.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디자인센터 4층 강연장으로 가시면 박노조 트레이더의 스페셜 강연회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장중 내내 이 트레이더들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 박노조 트레이더의 특별 무료 방송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내일까지 이어진다는 점 시간 고지도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노조 트레이더 강연회와 무료 방송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오늘 8강전 경기를 함께 도와주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 경기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김호근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이제 8강전 이제 네 번째 날이고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말 경기 흥미롭게 중계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호근 해설위원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의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의 셰르파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8강전이 진행 중인데요.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을 넘어오면서, 정말, 트레이더 분들로 하여금, 또한 시청자분들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대회를 통해서, 8강의 이런 경쟁 모습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좋은 매매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지, 이런 노하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분석을 통해서 실전 매매에 대한 그런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김옥인 해설위원님의 해설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오늘도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열철입니다. 네, 일단 사실 8강전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8강전 절정에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8강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 약간의 그 앞을 내다본 현견지명 능력이 있지 않나. 네, 지난번에는 그 트럼프 이슈와 모든 이슈, FOMC 이슈를 다 담아내더니 이번 주에는 5일 급락 이슈를 또 방송에 담아내는 이런 상당히 소중한 교육적인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시간 동안 꼭 채널 고정하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꾸 김정철 해설위원님이 제작진에 대한 의도를 항상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작진설이 있어요. 아니시죠?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공정한 해설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시각 뉴스를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죠. 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입니다. 목요일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것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 증시는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마켓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다우존스는 0.3% 올랐고요. 다운이네요. 다운 하락 마감을 했고요. S&P와 나스닥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yen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상품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좀 많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en과 더불어서 골드 같은 경우에도 상방으로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commodities under pressure이라고 해가지고요. 상품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도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 코코아와 슈가, 콘 그리고 윗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이슈도 있다고 합니다. Other factors도 있지만 fading hopes that President Trump will boost U.S. infrastructure spending이라고 해서 그 트럼프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는 돈을 더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oversupply 그 양도 늘어난 것이 크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GOP가 헬스케어 비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GOP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헬스케어 같은 걸 리폼을 할 것이다. 그 오바마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오바마 케어가 아니라 트럼프의 버전의 헬스케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것인지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Congressional 버짓 오피스는 이번에 그 빌 어리 넥스트 위크에 있을 여러 가지 미국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US Weekly Jobless Claim이 나왔습니다.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예상보다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장이 흐르면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지표 또한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희라의 외신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뉴스와 간밤에 있었던 뉴스들까지 조합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들 뉴스들과 함께 두 분의 해설위원님과 시장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두 분의 해설위원님도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어제장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먼저 가장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크루드 오일이 가격대가 $42가 지지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김우균 해설위원님. 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말씀하신 대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이 $44 선에서 지금 42까지 전일 42.05를 찍었으니까 거의 $42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에너지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증시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가격과 안전자산인 골드의 상승이 좀 연동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주간 고용지표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러니까 많이 청구할수록 쪽이 좀 실업자가 좀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면서 미국채와 골드가 9시 반 기점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상황에 대한 안전자 선호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FOMC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혼재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장의 중심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추가
추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추가 하락 시 어떻게 보면 안전선이 좀 올라가고 증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는 유가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저가를 보니까 42.05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흐름은 42점 후반대 42.72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유를 중점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김정철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네,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유가가 왜 이렇게 밀리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공급 이슈와 그때 수요 이슈를 어제 또 나눠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자면요. 공급 쪽에서는 분명히 그 산유국들의 감산이 어느 정도 잘 이행이 됐습니다. 감산 이행률이 100%를 넘었었고요. 근데 다만, 비산유국들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 옛날 좀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1~2년 전에는 오펙 회원국들이 거의 대부분의 석유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 미국 같은 나라들이나 셰일오일 그리고 비오펙 국가들의 원유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오펙에서 감산한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사실 셰일오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땅에 셰일층에 묻혀진 이 오일을 뽑아내는 건데 이걸 뽑으려면 사실 수압파쇄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관 껴가지고 이렇게 빵 터트리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단가가 꾸준히 내려오면서 지금 40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도 미국 셰일오일 업체들은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YOY로 보면 5월 걸로 보면 시추 객수가 150%, 그러니까 120%, 그러니까 2배 이상 늘어난 거고요. 일일 생산, 셰일오일 일일 생산량은 정말 지금 거의 최고치 수준에 지금 와 있거든요.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셰일오일 쪽에서 어느 정도 공급 쪽에 좀 이슈가 좀 줄어야 된다. 그리고 반면에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수요는 늘지 않다는 점. 수요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좀 미국의 지금 요즘에 하나의 현상 트렌드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도 좋고 나머지 다 좋아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소비가 안 좋거든요. 소비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수요가 상당히 좀 부진하다. 그런 영향으로 좀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같이 연동해 생각해 봐야 하는 게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좀, 원유가 빠질 때는 이머징국 환율이 좀 약세가 많이 됐다는 점, 그거에 반발해서 달러가 강세된다는 점, 그리고 반면에 안전자산 오른다는 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학습 효과로 좀, 이번에 또다시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 시청자분들은 이번 내가 해외 선물 지금 트레이딩 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각각의 상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꼭 주시해서 지켜보시면은 나중에 트레이딩 하실 때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발언 드립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사실 네. 국내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의 50% 이상, 많은 60% 이상 거래량이 네. 원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거래하시는데요.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42달러까지 밀리는 모습이 예상이 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 초에 좀 상승했던 모습은 오펙과 비오펙 감산.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유가를 유지하게 되면 그 나라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감산을 합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WTI 지수, 텍사스 중서부 텍사스 쪽의 그 원유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국제 가격도 영향을 받지만 미국의 어떤 그 영향을 가장 또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공급량을 늘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아까 그 김정철 해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셰일 오일이 미국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늘리게 됩니다. 근데 공급이 늘리는 거는 한 번에 이것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공급을 늘리고 그럼 과연 오펙이 이 상황에서 이 감산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런 원론적인 문제로 번지면서 하락세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면 만기를 앞두고 하락이 나오는데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로 보았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연결 선물을 보시게 되면 42달러까지 내려온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방이 42달러까지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40.05를 찍으면서 일단은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 여기서 밀리면 39달러까지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가격대에서 굉장히 공방이 있을 것이고 조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보셔야 될 것 같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좀 크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냥 지금 좀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이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인 유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거래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팁을 네네. 하나 드리자면 어떤 팁이에요? 오늘 이제 유가 상승의 팁을 드리자면 네. 유가 같은 경우 반등하는 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셰일오일 단가에서 좀 밑으로 빠지면서 셰일오일 업체들이 주식 타산이 안 맞을 때 그리고 나서 3개월 뒤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요? 일단 셰일 미국은 지금 땅만 뚫으면 기름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미국 땅 주인이 그 기름이 자기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자기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그 남부 가면요.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재벌되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땅만 뚫으면 기름이 나오는데 이미 뚫은 거는 파야 되거든요. 뚫은 거 가만히 놔두면은 단가 안 맞는다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뽑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뒤면 다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 서서히 조짐이 나타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해외 선물 투자 안 하시는 분들도 인생의 해집니다, 이게. 예, 이렇게 빠질 때, 매수 사놓으시면 앞으로 우리는 기름 쓸 일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ETF나 이런 걸 거래하시면은 포지션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좀 유가가 오를 때마다 난 수익이 나면서 유가 올라서 기름값 자동차 기름값 더 내는 것보다 아마 거기서 버는 게 많지 않을까. 근데 문제점이 여기 네. 하나 있어요. 뭔데요? 우리 주유소들이 기름값을 잘 안 내려요. 아니 어제부터 김정철 세금이 많이 포함되어 해설위원님 있기 때문에. 기름값에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불만이 많아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설명을 도와주신 거는 무겁게만 시장 분석을 바라보실 것이 아니라 그런 시장에 대한 재료가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오일에 대한 부분은 셰일오일 미국이 가장 큰 리스크였던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정을 받았고 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이머징 통화 약세와 그리고 달러 강세 이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는 이런 패러다임을 계속적으로 학습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렸네요. 자, 이렇게 시장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 8강전 네 번째 날인데요. 8강전 진출한 8명의 트레이더들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8강 진출 배틀리그 8강 진출자의 명단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4명의 트레이더 8강 진출자 확인하셨습니다. 네, 8강 네 번째 날이고요. 이제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주간 수익금 현황 확인을 하고 계시는데요. 외환용 트레이더가 어제장에 이어서 12,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지금 네. 압도적 1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이 그리 수익금을 또 지켜가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이시잖아요. 누적 수익도 네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지금 8강에서 좋은 수익을 보여주시면서요. 전체 누적 수익금 말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2위는 파생내심 트레이더고요. 자, 3위는 선제 트레이더입니다. 4위 기다리면 미약, 5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인데 지금 일단 보유 포지션이 물려 있으신 것도 같아요. 3위부터. 자, 그리고 6위는 시그널 빌리프, 7위는 골드베인, 8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입니다. 네. 어제장에 사실, 보유 포지션이 원유가 네. 좀 많았잖아요. 아마 네네. 어제 방송 보시던 분들 좀 많이 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순위 변동이 어떤? 상당하고 네. 손익 변동도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 시작점에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그 트레이더들의 손익 변동이나 순위 변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런 순위 변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수요일 날 원유 재고 발표가 있기 때문이고 많은 트레이더들이 원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위험 관리상 그 수요일은 한번 좀 쉬어가면서 거래하더라도 좋지 않을까 생각 정도로 큰 손익 변동이 나오고 특히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 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모습 보면서 시청자분들도 거래하실 때 어떤 피해가는 전략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이런 같고요. 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지표면을 좀 피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게 사실 맞는 방법이고요. 여기 출전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전문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게 또 대회지 않습니까? 일주일내로 수익을 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입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생자신 트레이더가 지표면 피했거든요. 예, 피해 위너가 되셨죠 지금 현재. 네. 네. 결과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선제 트레이더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순위표를 봤을 때 7위였어요.
그러니까 7이요. 예, 8명 중에. 어제 원유 거래로 인해서 손익이 좀 많이 손실이 많이 발생해서 7위였는데 지금 뭐 3위까지 그 순위를 올려놓은 상황이라서 그러네요. 진짜 뭐 전번 방송이 맞는데 복구의 신 복구의 답은 신입니다. 거래를 보여주셨다라고 싶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 선물의 아키텍처처럼 이렇게 뭔가 구조를 네. 짜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복구할 상황을 만드자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는 진짜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근데 인터뷰 꼭 제가 한번 봤을 해보고 싶어요. 때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 손실 나신 분들은 선재 트레이더님 미리 한번 꼭 만나 뵈셔야 될 것 보통 이제 같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있으면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이 전화가 와요. 보통 전화 올 때는 네. 항상 크게 손실 났을 때 그러면 네. 이 출구 전략, 그러니까 좀 손실을 줄이면서 어떻게 시장에 네. 빠져오는 전략을 많이 좀 상의를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선재 트레이더의 한번 노하우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되게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이런 물릴 때 보면 이런 지표 때 이렇게 좀 무리하다가 물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프로 트레이더들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복구하는 경우는 나오지만 좀 이게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실력이 쌓아가는 과정에서 좀 피하는 것과 한번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좋은 교훈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근데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얘기 드리지만 어제 그 질문 제가 했습니다. 선재 트레이더한테. 우리 그 질문 이미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어제도 질문하셨지만 오늘도 이런 상황이니까 또 어제 여쭤봐야 복구와는 되겠죠.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뭐 복구 원투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리스크 관리 복구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지금 현재 8명의 트레이더가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지금 보유하신 포지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용 트레이더의 보유 포지션인데요. 구리를 21계약을 이전에는 우리가 매도로만 일단 좀 포지션이 익숙하게 봤었었는데 외환용 트레이드 매수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환용 트레이더가 네네. 사실 15,000달러 넘는 수익을 거두다가 지금 이 네. 포지션 때문에 지금 13,000달러대로 내려왔고요. 네. 그러면서 누적 수익에서 지금 황금용어 트레이더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지금 1, 2를 불과 몇백 달러 차로 지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네. 해보는데 네. 지금 외환용 트레이더가 갑자기 구리를 이제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외환용 트레이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룰을 모르시는 게 아니냐. 확실히 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룰을 모르시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이는 대로 하시는 거에 대한 용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포지션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얘기 좀 보고 싶지만 사실 외환용 트레이더 워낙 쌓아놓은 수익이 많아서 사실 이 포지션이 크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8강전 상황까지 올라가는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구리 있겠네요. 21개이면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벌어놓은 수익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목요일, 금요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굳히기를 들어갈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진짜 트레이더의 본연의 모습을 항상 유지하시는 모습에서는 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아니, 이렇게 저녁까지 방송을 하시고 아침마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개장 방송에서 또 전략과 종목도 말씀해 주시고 해외 선물에 안 대해서도 주무세요. 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시청자님들도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합니다. 파생야신 트레이더가 일간 수익금은 20달러 가까운 금액이고요.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습니다. 네. 네네. 저한테 파생야신 트레이더 정말 트레이딩을 제가 봤을 때는 네. 할 때 안 할 때 잘 구분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네. 대회형 매매를 하고 계세요. 대형 매매도 있지만 하나 있더라고요. 파생야신 트레이더니 왜 매매를 못하냐 했더니 지금 기말고 최전기가 이렇고. 맞습니다. 제가 어제 종강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 종강이었는데, 비슷하겠죠, 시기가. 강의를 하시고 있기 비슷합니다.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매매 특성이 매매를 많이 안 하세요. 매매를 안 네. 하시는 가운데 지금 어쨌든 이제 대회에 적합하게 순위 관리를 잘하고 계셨는데 2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합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보유 포지션 확인할게요. 네. 선재 트레이더는 어떤 보유 포지션을 복구의 일간 신선제. 수익금이 이렇게 해서 복귀가 됐거든요. 네. 사실 복구가. 어제 저 정도 네. 손실을 났는데 그걸 다 복구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치고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한 포지션으로 쭉 수익이 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죠, 아침부터 위아래로. 계속 스케이팅을 하신 것 같아요. 안 네. 움직이는 네. 상황에서 네. 그냥 그렇게 네, 하신 것 같아요. 하셨다고요? 예.
짧은 근데 호흡으로. 우리 한국말은 네. 의태어로 더욱더 많은 네. 의미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네, 네, 이해가 맞습니다. 하고요. 네. 자, 그리고 그렇게 애매하신 금과 거죠? 원유를 여전히 보유를 하고 계신데 두 종목 다 매도로 현재 보유하고 있네요. 사실 이게 아시아장 때 낮에 네네.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아시아장 때 좀 원활히 움직이는 원유나 골드 오늘 낮에 많이 움직였거든요. 네네. 이걸 통해서 거래를 해서 상당히 많이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익금이 8,000불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일간 수익금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복구가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일 크루드오일로 인해서 손실이 좀 많았었고 네. 7일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일간 수익금 8,000불 수익을 내면서 네. 복구를 한 모습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합니다. 남한산성 트레이더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원유 여전히 한계약에 대해서 44.34달러에서 매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간 수익금은 지금 450달러 정도 되고요. 이 원유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 전략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격대에 안 걸렸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래도 남한산 트레이더가 어제 이제 포지션 잡은 트레이더들에 비해서 좀 손익 관리 좀 잘하신 편이시고요. 네네. 사실 그렇게 많은 손익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남한산 트레이더가 현재 4위거든요. 4위인데 5위 기다림약 트레이더가 지금 어제 콘을 들어가셨잖아요. 네. 콘 들어가서 조금 꼬인 것도 좀 있는데 네, 소요 처리까지 다 하고 했지만 그래도 기다림약 트레이더가 어떤 포지션을 잡냐에 따라서 이 4, 5위가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불과 800달러 차이입니다. 그래서 남한산 트레이더도 지금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같이 매매에 대해서 내일까지, 네. 생각을 좀 해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하죠.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옌을 들어갔어요. 안전자산인 옌을 2개 약을 매수로 보유하고 있고요. 일간 수익금은 93달러가 좀 손실권에 있으시네요. 옌에 대해서도 지금 매수 쪽으로 앞서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옌에 대해서는 이 매매 어떻게 보세요? 일단 N 매수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 N보다는 사실 골드나 뭐 이쪽을 좀 공략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국채 가격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완전히 또 오일이 빠지면서 완전 급락을 하면서 안전자산이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오일이 여기서 이제 기간 조정을 보인다거나 이래버리면 다시 또 안전자산도 사실 그렇게 또 급등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시그널 트레이더가 만약에 이게 이제 본연의 트레이딩으로 하는 전략이다라고 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대회에서 대회 올라가기 위한 트레이딩으로는 조금 더 다른 종목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과 옌에 대해서는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의 현재 보유 포지션 확인입니다. 골드베인 트레이더인데요. 어제장에 이어서 미국채 10년물 15계약을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수익금도 1,400달러가 넘었네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일이 좀 하락하면서 네. 미국채가 반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5개라는 적지 않은 물량으로 지금 수익을 좀 많이 쌓아가고 있고요. 오늘 일간 수익금을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이제 반전에 지금 어쨌든 그 3등부터 7등까지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물량이라면 미국채 흐름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충분히 가능하고 4위권까지 진입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황금영어 트레이더와 골든베이 트레이더가 약간 포지션이 비슷했거든요. 황금영어 트레이더 역시도 수익금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한번 제가 또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맞습니다. 어제 황금연모 트레이더 40계약 보유하시지 네. 않으셨어요? 40개 정도 보유하고 있었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목이 나갔는데. 자,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해볼 트레이더는 기다림의 미약 트레이더입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네, 종목도 많이 옥수수와 줄었고. 팔라듐은 남겨두고 있는데. 미를 정리를 했네요. 제가 어제 정리를 했고요. 방송 못 봐서. 그래서 네. 제가 어제 그 기다림의 미락 트레이더를 기다림의 코낙 트레이더로 얘기를 드렸는데 콘에서 안타깝게 네. 조금 손실이 좀 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다림의 트레이더가 다른 농산물이나 다른 지금 트레이딩도 원래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네, 특히 네. 유로나 이런 통화 상품도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순위권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 때 어떤 종목을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지 않나. 포지션을 그런 보면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보면은 농산물에서 팔라딘 쪽으로 승부들을 변경한 거가 보여지고요. 지금 팔라딘이 10계약입니다. 10계약 매도를 들어가 있고 옥수수 5계약 매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옥수수와 팔라듐만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 S&P 그리고 뭐 다우도 보유를 하시고 계셨고 오일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많은 종목들을 청산을 하신 이후 두 가지 종목으로만 들고 가고 계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결승을 간다 그러면 결승 때까지 그 포지션 그대로 갔을 거라 예상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대회에 맞게 좀 대응을 좀 승부수를 던졌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다림 위약 트레이더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북두칠성 트레이더 현재 보유 포지션 없고요. 일간 수익금도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개장 이후에 거래가 재개될지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전일 원유 거래를 정리하고 이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29분 50초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개장 증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장이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상당한 변동을 보였던 만큼 오늘도 이 가격대에서의 방향성과 그리고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함께 지켜보기로 하죠.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각 상품별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크루드오일에 대한 움직임 먼저 볼게요. 크루드오일은 개장 직전에는 42.60달러 뭐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42.78달러 80 이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흐름이거든요. 이어서 뭐 골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이어가고 있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433.50포인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S&P 500에 비해서 오늘은 나스닥이 조금 더 약합니다. 일단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해설위원님,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이긴 해요. 그런데 뭐 지금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또 어떤 흐름 예상하시나요? 일단은 42.05를 찍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제 1차 지지 때 터치란 모습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오늘은 이제 단기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차 도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1차 지지를 또 뚫으려면 그만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기도 지났고 원유재고도 지난 상황에서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매도 세력들이 42까지는 공략을 하고 거기서는 한번 쉬어가면서 매수세가 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골드가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계속 좀 약세를 좀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강세로 좀 전환된 모습. 그러면 과연 이 모습이 좀 유지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상품은 추세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단기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유념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률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있는 자리긴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뭐 흘러가봐야 되겠죠. 두 상품 모두 일단은 이제 변곡의 위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곡의 위치를 시험하고 있다. 네. 자, 개장과 함께 지금 종목별로 흐름을 지켜봤는데요. 뭐 지수는 어떻게 특이한 보시나요? 점 좀 보면은 사실 오라클이 지금 실적 잘 나왔는데 지금 나스닥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라클이요? 오라클이 지금 실적 잘 나와서 오라클이 지금 11% 급등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지수는 좋지 않다. 흐름은 좋지 않다는 부분. 이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미국 지표들이 요즘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 더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제 어제 이제 미국 하원이나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의 그 세제 개혁안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 어떻게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사실 세제 개혁안이 되면은 이익이 많은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세금을 좀 덜 내게 되고 이익이 많으면서 그다음 주가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그런 순환으로 보았을 때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이 부분도 이제 지표 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상쇄된 듯한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한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S&P나 이런 쪽은 사실 상상이 좀 큰 모멘텀을 좀 찾기 힘들고 왜냐면 에너지 업종이나 이쪽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트레이딩이 오늘은 또 지수 트레이딩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유가와 그다음 안전자산 쪽으로 좀 골드하고 유가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수는 과연 최근에는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S&P 500 또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자, 각 트레이더들의 지금 현재 상황과 함께 인터뷰 통해서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명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시야가 좁게 이런 매매 내역들이 잘 보이네요. 1위는 외환용 트레이더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2위는 파생야신, 3위는 선제 트레이더, 4위는 남한산성 트레이더 수준으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외환용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9일 21계약, 21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어떤 트레이더를 먼저 만나볼까요? 선제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복구의 신, 네, 하고, 네, 해주신 것 같은데, 자, 바로 만나볼게요.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역시나. 멋쩍은 웃음으로 시작하시는. 아니, 원래, 안녕하세요 하시고 나서 이렇게 웃으시거든요. 오늘은 조금 타이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방송 시작 전부터 트레이더님을 두고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복구의 신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네. 네네. 오늘 정말. 네, 어떠세요? 정신 못 차려서 잃었으면 정신 차리고 찾아오려고 노력은 해야죠. 당연한 역할이다. 찾아지는 게 정말 저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찾기 쉽지 않거든요, 절대. 제가 리딩 할 때는 손실 안 나는 구간만 드리고 있는데 제가 포지션은 그래요. 이 계좌는 그냥 재밌어요. 그리고 막 건드는데 어제도 빠져서 원래는 42불 초반대하고 40. 원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고가를 제가 보는 것보다 한 20개를 더 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어제 제가 매도를 2개를 또 해지를 걸어서 들고 있었잖아요.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회원들한테 그림 그려드리고 말하는 도중에 매도로 이제부터 매도 친다고 바뀐다고 그림 해서 이제 해놓고 끌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서 이제 한 10개 정도로 10개 치면 이게 수익이 한 돈 100만 원 될 것 같아서 그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쳐주고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한 80개씩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갔는데 또 저가에서 또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새벽에 좀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보아하니 저번에도 그랬고 우선 밀릴 때는 이제 모든 계약수로 한꺼번에 밀린 애들을 찾아오려면 보통 반생이 50% 미만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얘네들이 딱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만 왔는데 추가적인 그림 여부는 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좀 오늘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어제 손실보다는 어떻게 복구하셨는지. 오늘 이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복구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제 좀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서 아마 그게 마이너스 이제 증거금이 늘어나니까 하니까 마이너스 만 불 넘어갔을 거예요, 새벽에. 네, 맞습니다. 갖고 사실은 새벽에 제가 딱 보니까 걔네들 42불대를 찍으면 반등해서 매도를 몰빵해서 쭉 하면 나올 수 있는 구조일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적당히 손절 날리고 했는데 그걸 스캐핑을 중간에 놓쳐버렸어요. 원래는 아래 10개 먼저 치고 위에 20개 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에 먼저 20개를 치고 나중에 치러 오는 바람에 다시 꼬여서 아침에 한 9,000불? 그러니까 8,000불인가 돼서 그냥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파동을 다 각각 변곡을 다 미리 그려놔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리마다 다 친 거죠. 그래서 실제 한 50픽 가면
한 계약으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잘하면 뭐 이렇게 떼먹을 수 있게 차트를 보니까 개고생했죠. 뭐. 그래서 말씀 들어보니까 쉬운 건 아니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듣고 따라할 수는 없는 거고 굉장히 네네.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내공이 있어야 가능한. 아, 그럼요. 웬만한 트레이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어요. 찾아와야 되는데 계약수로 해서 원웨이로 보면 계약수 다 넣어서 원웨이로 봐봤자 뭐 3, 400, 4, 500 정도 못 갈 건데 그걸 계속 물량이 수익으로 늘어나는 걸 계속 넣어가지고 복수로 위아래를 다 쳐야 되는 거니까 좀 피곤하긴 하죠, 사실. 이게 좀 굉장히 살떨리는. 이게 제가 예전에 파생이랑 네네. 이런 거 대학교 수업을 갈 때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거든요. 파생은 이론적으로 위아래 이렇게 다 먹으면 하루에도 수천억 벌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흔히 말하는- 몸소 실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네. 파도 타기죠. 파도를 다 타는 거예요. 네. 위아래로. 예. 그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타신 거죠. 예. 네. 그 사실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 복구를 잘 하시는데 네네. 복구상을 안 만드시면 좀 무난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응원의 메시지 좀 던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버라이어티한 매매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뭐 보유 포지션도 있으신데 앞으로의 시간 안에서도 매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선재 트레이더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파생 야신 트레이더가 현재 보유 포지션은 없는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매매 계획과 함께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죠.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게 소폭의 지금 수익을 얻으셨는데. 현재 2위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워낙 됐어요? 어제장이랑 네. 변동성이 있어서 좀 변화가 많았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트레이더들이 이제 뭐 그 순위 변동이 심할 때 네. 좀 전략적으로 좀 그런 시편을 상황을 흘려보내신 피하신 그런 네네. 전략적으로 한 건 아니었고요. 네. 포장을 했는데.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업무 마치고 들어와서 아까 매매를 하다가 말아가지고 네. 창피한 지금 수익금이 있네요. 일단 그러면 앞으로의 시간 안에서 좀 매매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네네. 그래야 해야죠. 네. 뭐 유로에 대해서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듣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네. 종목을 잘 보고 계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안전자산 쪽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게 네. 지금 장세 자체가 지키고 있어야 그때 잡아내는 장세라 계속 놓치고 있었어요. 네. 지키고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장세다. 지키고 있어야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지키고 계시질 못하셔서 그죠. 그 학교 수업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파생의 트레이더님이 네. 결승전에 딱 진출했어요. 네. 오셔야 되거든요, 일로. 혹시 오실 수 또 있으십니까? 가야 돼요? 네, 와서 하셔야 돼요. 결승전은 와서 하셔야 됩니다. 생방송 출연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미리 말씀 안 해주셨는데. 혹시나 그때도 혹시 일단 강의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있을까봐. 다음, 그때까지야 지금 걱정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항상 다음 스텝만 생각을 하고 가야죠. 그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지금 현재 목표는 일단 이번 주 4강으로 가는 그게 목표인데 지금 제대로 하지를 못해가지고 좀 럭키가 좀 따르는 것 같아요. 운이 따르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파생의 트레이더가 가장 기복이 없는 트레이더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기복이 없는. 네. 매 라운드를 거의 다 수익으로 마감하셔가지고 항상 올라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복이 없는 트레이더 중에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트레이더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모든 사람과 그렇게- 편안한 매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대회를 성실하게 임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자리가 나고 또 지켜야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스스로도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시장의 때가 함께 맞아간다면은 좋은 매매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트레이더님. 네. 그렇게 해야죠. 제가 네? 4강을 가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네네. 어떤 거 하실 겁니까? 미리 해도 좀 되나요? 공개하시기 좀 그런가요?
아니, 공개 구원을 한번 해보려고요. 공개 구원. 꼭 4강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결승에서 진짜- 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아니, 제가 볼때 4강전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원래 24강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온 거예요, 참고. 알겠습니다. 대형 이벤트입니다. 예.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갑자기 이 대회를 뭔가 저희 사명관과 함께 네, 대회가 가셔야 됩니다. 네, 대회가 더 반짝반짝해지는데 트레이더님 좋은 럭키가 말씀 그대로 운이 계속해서 따르기를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해주는 감사합니다. 사랑을 싣고. 느낌으로.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해외 선물에 씨는 사랑을 싣고가 정말 딱인 소제목이었네요. 네. 파생 야신 트레이더의 이런 꿈이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 자, 진짜 파생야시 트레이더는 매 라운드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인상적인 트레이더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트레이더는 시그널 필리프 트레이더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옌을 2계약 지금 매수로 평가 이익을 가지고 계신데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안전자산 중에서도 옌을 현재 보유하고 있으십니다. 네네. 네. 자, 이제 8강이 마무리가 되기 오늘까지 해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네. 처음에 예선전 출전하셨을 때도 정말 겸손하신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8강전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네. 이렇게 왔네요. 네. 이거 조금만 더 하시면은 정말 소리 없이 강하신 것 같아요. 4강 가능하거든요. 네네. 지금 손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님보다 두 분의 해설위원님이 더 이렇게 흥분하셨네요. 소리 없이 강하십니다. 저희는 제가 봤을 홍보하는 게 때 역할입니다. 불과 한 네. 900달러, 불과 900달러 네. 차이입니다. 예. 조희 해설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승전 때 방송국을 가야 된다면 네. 조금 천천히 해야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4강전에선 수요일 날은 좀 거래를 좀 수요일 날이 네. 어차피 원유 재고까지 하나요? 예, 하죠, 당연히. 딱 네, 그 네. 시간대까지. 하죠. 네.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옌을 여쭤보다가 지금 이렇게 네. 흘러갔는데 옌에 대한 부분은 그 안전자산 중에서 옌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네, 되세요?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자산이라 접근을 한 건데, 네. 10년 국채나 골드 같은 경우는 등락 폭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를 핑계로 삼고 싶네요. 그래서 N을 선택하신 거다. 그러니까 네, 안전자산 중에서 약간 이제 그런 밸류에이션 상에서 네. 전략적으로 네. 선택을 하신 네.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제가 초보적인 입장에서 쳐다봤을 시각이지만, 그래도 내 생각 범주 안에서 움직였다라는 그 네. 생각 때문에 그래서 옌으로 접근을 한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항상 자기가 이제 좀 변호소 크고 막 화끈한 상품 위주로 막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그려진 상품 내에서 딱 그 안에서 잘 움직이는 상품에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잘 강조해 네, 주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거래하실 때 말씀하세요. 네. 네, 초반에 제가 골드나 오일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대회를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저를 한번 배신을 했거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면 한계치다. 더 이상 내려갈 저기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 진입을 했던 거였는데 네. 생각외로 너무 많이 빠져버려서 예. 일단 거기에서 이건 방향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일단 손절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고개를 돌린 거죠. 상당히 그 이후 대응이 상당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거 안전자산이라고 할 때 그 안전자산 군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일단은 4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채 그리고 달러, 골드, 그리고 엔화 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좀 구분하셔서 얘네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4대 안전자산 중에 엔화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라는 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윤에 혹시 대한 그 시그널 부분. 대표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결승전 가시면 네. 네, 그 타이거 마스크 안 쓰고 그냥 공개하실 거죠? 얼굴이랑 이렇게. 이 원래 김은혜 해설위원님께도 진행자분께도 말씀을 드린 거였지만 예.
8강에 제 얼굴을 노출을 하기로 약속을 드렸었어요. 예. 근데 어쩌다 보니 제가 계속 타이밍을 밖에 놓쳐서 잘 있어가지고 놓쳤네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한 네. 네. 죄송함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아, 내일 올라가게 남았습니다, 된다면, 내일. 아직. 예, 아마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노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작진이 연락해서 아마 이제 이제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방송 나가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 시즌 1에도 네네. 그 황금 가면 쓰신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결국 가면 벗었습니다. 네. 예, 결승에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이. 예. 네. 조성모급의 반전이 아닐까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매매 상황과 함께 지금 대회에 임하고 있는 트레이더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트레이더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지금 1부가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시세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개장 이후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2432.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네네. 기존에 그 지수와 금리가 중심이었다면 네. 지금은 상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중심 축이. 그래서 네. 지수와 국채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매매하는 데서 매력이 좀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지금은 오일과 골드에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이제 지수에서 상품 쪽으로 좀 흘러갔다라는 부분 확인하셨고, 자 지금까지 현재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전에 들어와서 외환용 트레이더가 누적 수익금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다시 12,585달러거든요. $10,000 이상의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고요. 우리가 네. 움직였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방금 전에 만나보신 파생내신 트레이더고요. 3위는 선지 트레이더, 4위 남한선성, 5위는 골드베인 트레이더입니다. 예. 자, 그리고 6위는 시그널 빌리프 트레이더, 7위는 기다림의 미학, 8위는 북두칠성 트레이더입니다. 자, 8강전 이외에도 다른 트레이더에도 지금 현재 활발하게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들 트레이더들의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하셨을까요? 일단 리치 트레이더와 추세 신호 트레이더가 막상 막하의 수익금을 얻어가고 있네요. 오늘 좀 3,787달러요. 번외조의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상당히 좋네요. 수익금 다 플러스권이죠. 네. 자, 그리고 수장 트레이더, 황금연못 트레이더와 비슷한 누적 수익금을 이어가고 있고, 보시면 일간 여기서 수익금입니다. 1위, 네. 4위, 5위는 전 시즌 4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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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자, 그래도 그리- 아직도 잘하고 계시대요. 네, 그리고 기계다리 트레이더 박노주 1,260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 수익금 현황이 모두 플러스권에서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트레이더는 현재 어떤 수익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천기살롱 트레이더, 매매여신 불꽃, 맥전 멘토 트레이더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고 있네요. 자,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 보셨던 수익금에 대해서 꼼꼼한 매매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